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즌, 어제 조금 올랐다고 오늘 또 흘러내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갔었죠.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상한가를 한번 달성을 했었던 종목이고, 금방 언급했던 종목 두 종목 다 사실은 신고가를 달성하고, 오늘 사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하한가까지 찍혔지만, 이미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즌이 조금 덜 눌렸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오늘 PCR 검사를 주로 다루는 이 시젠이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혹은 랩지노믹스라든지 수젠텍 이런 거와 상대적으로 비해서는 덜 떨어졌어요. 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멍청하다 이래 들리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신고가를 달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떤 수익률을 다 한 번씩 주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장기적으로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눌려 있죠.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는 신속 진단 키트들, 오늘 신속 진단 키트가 특히나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있고, PCR 검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더 필요하면 필요하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섹터가 떨어지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같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이제 이 PCR 검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신속 진단 키트, 앞으로 이제는 정말 저는 어제 SD 바이오 센서와 휴마시스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뒤에서 뉴스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 전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미 증시가 사실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선방을 했습니다. 플러스 1.57%로 마무리가 되었고, 상승 종목이 767개고 하락 종목이 122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26%로 마무리가 되었고, 장을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1088 종목이나 되면서 하락 종목 310 종목 대비해서 어느 정도 괴리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상승했던 진단키트 주들이 오늘은 다 같이 하락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는 이제 끝이냐? 아니죠.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가 이제 5만 명, 10만 명, 심지어는 유럽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미래 예견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여러분도 코로나 어디 걸렸다라고 해서 문자를 못 받고 있죠. 사실상 관리를 할 수 없을 만큼 넘어섰다라는 거죠. 지금 PCR 검사로 관리를 하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속 항원으로 넘어왔는데, 신속 항원으로도 지금 관리가 안 되죠. 위음성률, 양성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오늘 거리두기 발표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죠. 제가 이전 영상, 한 달 전 영상인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를 하고 위드 코로나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위드 코로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하다가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자연 면역이라는 놈이 필요하거든요. 이 백신 100%를 맞는다고 해도 사실은 100%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80%만 접종을 해도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백신과 자연 면역이 합쳐져서 코로나에 어느 정도 종결이 앞당겨진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다시 또 위드 코로나를 했다가 확진자와 중증 환자, 특히나 중증 환자죠. 중증 환자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또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가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어떤 이슈를 얘기하면서 중증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와 함께 카이스트 관련된 뉴스가 뜨면서 아무래도 섹터가 좀 많이 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진단키트 업들 제품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팩트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기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얽히고 섞이다 보니까 진단키트주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의 인식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즌 같은 PCR, 특히나 장비를 많이 깔아놓은 이런 종목이 조금 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뒤에 특징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이제 의료 안정시에 일상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 안정시죠. 의료 안정시.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한번 했었죠. 위드 코로나 한번 했다가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다시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위드 코로나 한번 했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거리두기 하면서 백신 패스를 도입을 했는데, 이 백신 패스를 도입했을 때 정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의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의지였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를 빼앗겼죠.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자유. 그리고 자유라는 게 어떤 조건이 붙어버리면 자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어느 정도 부분적인 자유를 누리고 어느 정도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금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속항원 진단키트가 도입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관리가 안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하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위중증을 가지고 갖고 와서 이 시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심한 게 아니다. 감기 같은 독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고 이제서야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안 했던 짓거리들이 사실은 이 가맹점주들만 죽이는 그런 행위였고, 지금 방역 패스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지금 알고 있어요.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 검토. 하지만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있죠.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갔다가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이 넘어갔을 때 과연 위중증이 지금처럼 관리가 될까? 라는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에서는 관리를 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푼다라는 거는 상태가 좋아져서 푸는 게 결코 아니고 더 이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위중증이 지금 났다. 그렇기 때문에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젠 PCR 검사의 확진 검사율이 더 낮아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속 항원 검사가 사실은 PCR을 대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터로 사용이 되어 왔고, 그렇게 PCR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루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85만 건이거든요. 85만 건.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도 85만 건, 위드 코로나를 해도 85만 건 이라는 겁니다. 물론 국내에서 얘기하는 거죠. 시제 같은 경우는 국내 비중보다는 사실은 해외 비중이 좀 더 크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비중에 대한 PCR 검사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자,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죠. 신속항원 검사를 했을 때 양성만 의미가 있고 음성인 경우에 코로나19가 아니다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지고 현재 양성만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는데 양성 말고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종료죠. 근데 이런 경우도 코로나19가 아니다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검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양성이면 PCR을 하는 거고 음성이어도 코로나19가 아니다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 신속 진단 항원 검사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진정한 테마의 어떤 그런 재료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과거 마스크처럼 단가가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순간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PCR 검사,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85만 건에 대한 이 맥스 건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 코로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간다 하더라도 이 PCR에 대한 검사량은 줄어들지 않을 거고, 심지어 시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진단 시약들을
100개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 말에 대한 어떤 공시가 지금 없어서 정말 짜증나는 하루하루지만 그런 것들의 행보,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휴마시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시젠이 하고 있는 것에 어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전을 생각하더라도 물론 지금 당장은 휴마시스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지만 미래로 코로나가 사라진다라고 봤을 때는 시즌이 조금 더 손을 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카이스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항체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진단키트 섹터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지금 발표가 이렇게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언제 또 임상을 하고 언제 또 나올지는 사실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 한방 한방들이 과거에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 진단키트들이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치료제로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가볍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매도가 정말 숨죽여서 그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 대선 토론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한철수 후보 3명 다 이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매도를 바로잡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이 공매도에 대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즌이 아직 열지 않은 상자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삐대볼 거고, 삐댈 거면 기왕 삐댈 거면 휴마시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젠 쪽이 안 낫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휴마시스나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저는 어제 매도를 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폭락을 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유럽 같은 경우도 방역 패스 완화죠. 완화. 이 방역 패스 완화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가맹점의 입장은 가능하지만 공연은 불가능하고, 뭐 이런 약간 완화, 말 그대로 완화입니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이 지금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과거 유럽이나 미국처럼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봉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외국과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R 검사는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그리고 뭐 남아공, 뭐 유럽, 프랑스 이런 쪽들 전부 다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를 가지고 사람들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 진단 키트도 물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계속 뿌리고 있고, 이거 미국에서 신청하려면 사실 조금 까다롭고 비용도 조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속 진단 키트보다는 아무래도 저학도 면에서 PCR 검사가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집중도가 시제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실 어제 좀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섹터를 주도하는 섹터가 진단키트 섹터였기 때문에 간만에 좀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중간까지만 해도 SD바이오 센서가 양봉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시즌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막판에 되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다음 주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은 이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겠지만 확진자 27,000명 넘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3만 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국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5만 명이 넘어서면 이 위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실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이 위드 코로나 그리고 PCR 검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평생 갈 것 같습니다. PCR 검사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평생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거는 시젠에서 지금 이러한 주가의 흐름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을 많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를 관리하는 어떤 액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여지지 않고 있고 너무나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 시젠이 과거에 특히나 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아 이거 빨리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 이런 기업을 홍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천 대표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걸 보면서 아하 이런 주식 이 천 대표 마인드가 십선비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분할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회사 좋은 것만 알고 몰빵을 해버려가지고 사실은 지금 조금 힘든 시간 기회 비용을 좀 많이 날리고 있지만 하지만 좋은 회사라는 거 알고 있고 틀림없이 시간이 흐르면 정고점 돌파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가볼 생각이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진단키트 섹터 특히나 시즌 PCR 쪽으로 몰리는 그런 어떤 공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